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응. 비상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가 말한 3종 세트 얘기부터 해보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3종 세트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공급망 안정화 기금, 그리고 기업 활력법, 그리고 관세 정책, 이 세 가지를 3종 세트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공급망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증상을 보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조달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올해 9월에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요. 네.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5조 원 기금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아하. 내년에는 10조 원까지 조성을 할 계획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업, 특히 첨단 기업 같은 경우에 배터리랄지 반도체 분야랄지 첨단 기업의 경우에 중요한 그 광물들, 히토류랄지 니켈, 네. 이런 리튬 이런 광물들을 구하기 어려워질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생산 기반을 좀 확충을 한다든가 수입산을 다변화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원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활력법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의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입법이 된 한시법이었었는데 올해 7월에 이게 상시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의 저가 공세나 공급 과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국내 기업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공급 과잉 때문에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석유화학 기업이나 철강 기업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관세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신 교수가 설명한 그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최 부총리는 최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 또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요,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대표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이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그룹 전체를 흔들리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고 있어서 결국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활력법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베트남산 철강이나 중국산 철강이 한 20, 30%가 우리나라 철강 제품보다 가격이 싸서 우리가 네. 시장을 많이 잠식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점 그 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해서 베트남산 철강과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반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서 필요할 경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산, 베트남산 저가 철강에 대한 관세 장벽을 우리가 곧 세워서 우리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 부총리가 한화오션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곧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를 의식한 그런 장소 선정이죠. 네, 트럼프의 그 당선으로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의 그 양면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하나오션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미 얘기했듯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마 이 하나오션 R&D 센터에서의 경제장관 회의는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불가 예측한 여러 가지 상황이 개진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고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는 미래의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주저하면은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이 부분에 중심을 잡고 중단 없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제 신뢰를 복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 거점 항만을 구축해서 항공 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항만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산업까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최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하거든요.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구체적 정책들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조선 산업이 말입니다.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을 분석을 해보면 중국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데 중국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조선 산업을 육성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정부의 지금 판단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하면 이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인력을 양성한다랄지 이럴 경우에 이 R&D 투자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그 세액 공제를 원래는 올해까지만 해줄 그렇죠. 예정이었었는데 그 세액 공제 기간을 2027년까지 지금 연장을 해놨고요. 3년 연장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각종 기술, 각종 설비를 이제 들여와야 되겠죠. 그렇게 설비를 들여올 경우에 역시 지원을 해주는데 3% 시설 투자비의 3%를 공제를 해줬는데 이 3%를 10%까지 지금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배 이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3위의 항만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육성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보관입니다. 네. 자, 세계 항만 경쟁력 3위 동메달. 이 대단한 사실 꿈 같은 목표입니다. 자, 어떤 정책을 쓰고 이걸 얼마나 신속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항만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수출입 물동량 컨테이너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빨리 처리하느냐 이 능력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입 물량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항이 부산항입니다. 부산. 그래서 부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2045년까지 14조 원을 투입을 해서 진해 신항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진해 신항에서 우리 수출입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배후 기지를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역시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선 하역 카패시티도 지금의 2배로 확대를 하겠다. 한 이런 1조 계획. 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배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산항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거대한 통합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돼서 출범하는 이 통합 칼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지원 정책. LCC라고 불리는 저비용항공사를 좀 배려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중복 노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복 국제 노선이 6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8%에 대해서 우선 시정 조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소위 LCC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운수권을 우선 배분하는 그런 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운임 인상이 올라간다든지 또 마일리지 혜택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따지시잖아요. 요새. 예민하죠. 네. 그런데 그 불이익을 금지하고 특히 무료 수화물의 경우에 그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원활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노선에 특히 저비용 항공을 우선 지원하겠다라는 입장. 그래서 이 지금 이행 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행 감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통합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의 거대 항공사가 되는 건 좋은데 그 바람에 LCC의 경쟁력이 위축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했어요. 아직은 제닛 옐런이 그 미 재무장관입니다. 자,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하고 화상회담을 한 30분 못 미치게 이렇게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재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굳건하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을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얘기했고요. 미국의 제닛 옐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양국 협력의 지속을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